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기 안전의 가장 중요한 감전사고에 대한 이야기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둠을 밝혀주는 조명, 특히 LED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강 LED 조명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인류 문명은 크게 발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기를 이용한 조명으로 통해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게 됐고, 그로 인해 현대 문명은 더욱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이 조명도 최초에는 백열전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발전하여 형광등, 그리고 현재는 LED 조명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조명이 바로 이 LED 조명입니다. LED 조명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알아보면은 우리가 LED 조명을 선택할 때의 어떤 판단 기준도 될 수도 있고, 또 시공하는 전기 기술자들도 보다 폭넓은 지식을 통해 고객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이번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LED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조명 쪽에 대한 몇 가지 용어를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 광속, 조도, 휘도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광속이라는 것은 복사 에너지를 눈으로 보았을 때 빛으로 느껴지는 크기를 나타낸 것,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빛 에너지 양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그 조명 자체의 밝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광속이 높다는 건 그만큼 더 밝다, 그리고 광속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더 어둡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기호로는 F를 사용하고, 그리고 단위로는 누멘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단위 중에 LX를 써서 룩스라고도 표현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룩스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광속의 단위가 아니라 조도의 개념입니다. 이 조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했지만은 누멘과 룩스의 개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꼭 보시고 조명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속이라는 것은 이런 어떤 그 조명에 대한 포괄적으로 그 밝기를 나타내는 단위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예전에 이제 백열전구를 쓰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그냥 그 백열전구가 사용하는 소비 전력량을 기준으로서 밝기를 판단했어요. 30W 전구, 60W 전구, 100W 전구, 지금도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60W 갖다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LED 조명도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백열전구 60W랑 그리고 LED 조명 30W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단순히 60W가 전기를 더 많이 쓰니까 더 밝을 거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와트를 갖고 서로 이렇게 더 밝기를 비교한다는 것은 동일한 조명에서는 어느 정도 통용이 되지만은 서로 다른 종류의 조명, 즉 백열전구와 LED 조명을 이렇게 다이다이로 비교를 할 때에는 오히려 더 혼돈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밝기를 말하는 단위인 광속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예전에는 뭐 그 와트라는 단위 대신 촉이라고도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어렸을 때 저희 그 아버지께서 전기 기술자를 하시면서 뭐 전구 같은 걸 달 때 뭐 30촉 담아, 뭐 담아라는 말도 사실 전구의 일본어잖아요. 뭐 60촉 담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촉이라는 거는 이제 촛불이라는 걸 얘기를 해서 뭐 60촉이면은 60개의 촛불 막 그러는데, 실제로 이 촛불의 단위를 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CD라고 해서 캔들 뭐 그런 식으로 보는 건데,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는 그 단위도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촉이나 와트로 이렇게 밝기를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연하지만 같은 LED다 그러면은 뭐 30W보다는 60W가 더 밝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게 그렇다 해서 꼭 배로 이렇게 밝은 거는 아니고, 보다 정확하게는 바로 이 광속이라는 개념,
즉 루멘 값을 통해서 밝기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조도라는 개념도 우리가 이제 그 조명을 선택할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조명이 어느 특정한 공간을 비추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의 면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은 그 15W LED 조명을 갖고 욕실 정도 공간을 이렇게 밝히기에는 충분히 밝습니다만은 그 15W LED 조명을 갖고 거실을 밝힌다 생각하면은 거실이 훨씬 넓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밝다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면적에 따라서 이 밝기가 서로 다르게 느껴지는데, 이게 단순히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표기한 단위 자체가 바로 이 조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도에서 사용되는 단위 자체가 바로 LX, 즉 눅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표를 만들었지만은, 그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제 가장 밝게 사용하는 곳이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뭐 공부를 하는 곳, 뭐 그런 곳, 그리고 화장, 그리고 요리하는 곳, 이런 경우에는 뭐 500룩스부터 1000룩스 정도를 하는 반면에, 복도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어두워도 되니까 100에서 200룩스 정도로 이렇게 조명을 맞춰주는 게 좋다. 그럼 룩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간단합니다. 루멘 값에서 그 해당되는 면적을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눠줄 때 그 단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아파트나 이런 데 평을 많이 하잖아요. 평이 아니라 제곱미터 개념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조명을 사는데 이게 3300 루멘이다. 그런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공간, 방의 공간이 예를 들면 10평이다. 굉장히 크죠. 10평이면은 한 평당 3.3 제곱미터인데 10평이니까 결국에는 33 제곱미터랑 같죠. 이렇게 되면은 100룩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00룩스면은 사실 방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두운 수준이죠. 그럴 때는 한 이 정도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 3300 루멘보다는 33,000 루멘 정도에 되는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이게 조명 박스 같은 걸 보면 루멘을 표기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고객 입장에서 그래서 애매하면은 그래도 이제 전기 그 조명 같은 걸 많이 설치하는 이런 기술자들한테 물어보시면 그분들은 워낙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추천하는 조명이 있으면 그걸 다시는 것이 합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광속과 조도는 결국에는 면적의 개념을 넣었냐 안 넣었냐에 대한 밝기의 차이라면은, 휘도라는 개념은 밝기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눈이 부시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이런 발광 자체라기보다는 이제 주변의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방을 했는데 이제 그 똑같은 조명을 달았다 하더라도 방의 벽지가 하얀색으로 돼 있냐 아니면 좀 뭐 회색같이 좀 어두운 색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도 밝기가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얀색이라는 것은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의 어떤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의 밝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따지는 개념을 바로 휘도라고 씁니다. 예, 이렇게 세 가지의 단위는 우리가 조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조명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들도 알아두고 우리 같은 전기 기술자도 알아둘 필요가 있지만은, 그 전기 기술자라면 좀 더 이제 심오한 이론 같은 것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 대표적인 개념이 실지수라는 개념인데요. 이 실지수라는 것은 그 다른 말로 하면 방지수라고도 합니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 조명을 달고자 하는 공간에 지수를 만든 겁니다. 수치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조명을 몇 개 달아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 수리적인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이 실지수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 의외로 간단합니다. 공간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그리고 등 높이가 있습니다. 자, 어떤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가 방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을 하나를 달아야 되는데, 이제 이 방에 뭐 책상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구하냐면은 방의 가로 길이 그리고 세로 길이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죠. 이런 거는 뭐 쉽게 도면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데 쓰이는 조명이다 그러면은 이 책상 상판까지의 길이를 전체 천장 높이에서 빼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장 높이가 예를 들어서 2m 50이다. 보통 아파트들이 보통 2m 30에서 50 차이가 많죠. 2m 50이다 그러면은 이 책상
바닥으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가 50cm다. 그러면 50cm를 뺀 2m가 실질적으로 높이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값을 이렇게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됩니다. 공간의 가로 길이 곱하기 공간의 세로 길이를 곱한 것을 분자로 놓고 또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더한 것에다가 방금 말한 2m에 해당하는 등 높이를 이렇게 곱해준 값을 분모로 놓아서 서로 이 분수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값이 바로 실지수가 됩니다. 이 실지수를 그러면은 갖고 바로 우리가 조명 개수를 구할 수 있냐? 이게 아닙니다.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조명의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을 가르쳐 우리가 이제 그 광속법이라고 합니다. 광속법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먼저 이 표를 보십시오. 실지수 이제 어느 정도 값이 나오느냐를 먼저 이렇게 알아두고 여기에서 조명률이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이 조명률도 단순히 여기서 뭐 해당되는 숫자를 아무거나 찍는 게 아니라 반사율을 먼저 봅니다. 천장과 벽과 바닥.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그 천장과 벽을 하얀색 벽지로 막 이렇게 똑같이 도배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얀색은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졌다 그랬죠. 하얀색일수록 천장, 벽 도배를 그렇게 할수록 더 높은 값이 되겠지요. 반면에 좀 어두운 색깔의 계통, 뭐 그렇다 해서 검은색으로 벽지하시는 분들 잘 없지만은 뭐 회색 계통으로 하거나 이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반사율 같은 게 떨어지고 또 천장과 벽을 다른 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렇게 수치를 찾아가지고 바닥은 무조건 이제 10입니다. 10이 기본값이고 아예 이렇게 0으로 표기돼서 아예 없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바닥을 이렇게 10으로 둡니다. 10으로 둬서 여기에 해당하는 수치와 실지수에 해당하는 곳의 값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조명률 값인데 이 조명률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뭐 여기서 66이 나왔다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0.01에서 조명률 값 이걸 U라 그러는데요. 66을 곱한 값 그러면 0.66이 되겠죠. 이 값을 바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광속이라는 것은 해당 조명의 누멘값, 조명 뭐 등기구 박스 같은 데 보면 있겠죠. 이런 것을 적고 보수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도 유지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조명을 사면은 그때가 가장 밝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조금씩 조명도 노후화가 되면서 좀 밝기가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걸 감안한 값으로서 통상 0.75의 값을 많이 넣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곱한 값을 분모로 두고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도, 즉 아까 말한 광속의 그 면적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거죠. 조도값과 그리고 해당되는 면적. 결국에는 광속과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것을 분자로 이렇게 두었을 때 나오는 값이 조명의 개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보다 보면은 이렇게 조명의 개수를 깐깐하게 계산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 제 1순위가 되는 게 바로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등을 몇 개 달아주세요. 뭐 몇 개 정도면 괜찮겠죠 하면은 사실 전기공사 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그렇게 따라가고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어두울 텐데요. 좀 더 다셔야 될 텐데요. 뭐 그러고 많이 달아서 밝을 것 같다. 밝은 거 좋아요 하면 뭐 어쩔 수 있나요? 그냥 그렇게 다는 거지. 이렇게 막 깨알같이 직접 계산하면서 하는 경우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합리적으로 어떤 정확하게 뭔가를 맞춰야 되는 상황에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조명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색 온도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비단 이제 LED 조명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사용했던 백열전구 그리고 형광등 모두 다 이 색 온도라는 개념이 있고 하다못해 이 조명이 아닌 햇빛 그리고 달빛 이런 그 우리가 지구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광원에서도 모두 색온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색온도라는 것은 색깔의 온도로서 단위는 켈빈 값을 씁니다. 대문자로 K를 쓰는데 이걸 이제 현장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K라는 걸 보고 그냥 키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몇 킬로짜리 뭐 조명을 달아달라 뭐 이렇게 뭐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고객분들이 있는데 정확하게는 켈빈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고 대문자 K고 이게 소문자 K로 안 쓰는 이유가 소문자 K가 바로 키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술자라면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색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얀색 계통에 가깝다 못해 파란색 쪽으로 가게 됩니다.
역으로 이 조명의 색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노랗다 못해 빨간색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색 온도가 높은 조명일수록 파란색 느낌이 들고 색 온도가 낮은 제품 그 조명일수록 붉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사용하는 조명들은 바로 이 정도 기준에 많이 있습니다. 3000에서 8000 사이. 그래서 보통 흰색이라고 느껴지는 걸 주광색이라 하거든요. 주광색 정도가 한 이 정도에 있는데, 여기서 또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이 주광색이라는 단어가 마치 주황색과 비슷하다 보니까 오렌지라고 생각을 해서 좀 불그스름한 빛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주광이라는 거는 한자로 낮주자에 딱 빛광석, 즉 한낮의 햇빛과 같이 하얀색이다 해서 주광색인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황색 계통의 빛깔은 전구색에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우리가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대다수 조명에는 자신의 색 온도까지는 표기는 안 하더라도 색상은 확실하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구색과 주광색 차이는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중간으로 온백색과 주백색이 있는데, 보통 이제 3000 켈빈에서 5700 가브인데, 이것도 통상 우리 현장에서 보면은 4000K라는 이름, 정확하게 말하면 4000 켈빈이겠죠. 이 4000K라는 이름으로서 이렇게 판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구색도 뭐 2700 켈빈에서 3000 켈빈, 그리고 주광색 같은 경우 5700에서 7100 켈빈인데, 통상 제가 많이 봤을 때는 한 6500 켈빈 값 정도가 가장 널리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LED 조명이 나왔을 때는 LED가 무조건 환하다는 느낌을 주고자 이 켈빈 값을 좀 높여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주광색인데도 8000 켈빈 값 막 이런 식으로 놓다 보니까 그냥 하얀색이 아니라 이제 푸르스름한 빛깔의 하얀색이 뜨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LED 조명에 대해서 갖게 된 느낌이, 와, 환하다와 동시에 뭔가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어지러운 것 같아, 눈이 이렇게 너무 부셔,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블루라이트라는 거는 6700 켈빈 값 이상의 색온도에서 감지되는 그 380에서 500 나노미터 사이의 어떤 파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 눈으로는 잘 못 느끼겠지만 그런 푸른 기운이 감도는 그런 기운의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단순히 이게 뭐 눈이 좀 부시다, 좀 뭔가 머리가 아프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눈의 피로를 지속적으로 주기 때문에 시력 저하나, 그리고 안구 건조증, 그러니까 눈물이 잘 안 나오는 그런 병을 말하죠.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같은 이런 그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LED를 통해서 이 블루라이트가 많이 생겨서 이로 인해서 뭐 거북목 같은 어떤 인체에 무리도 가는 것도 있지만은 시력 저하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젊은 나이에 난시를 갖는 사람들도 많은 것도 이런 블루라이트가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블루라이트를 자주 쬐고 나서는 사람이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자기 전에 2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을 보지 말라 하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LED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는데요. 과거에서부터 이렇게 조명이 계속 진화하면서 지금은 LED 조명으로 안착이 돼 있는데, LED 조명이 뭐 모든 것 장점만 가진 게 아니라 단점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충분히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많은 곳에서 활용하는 대중화를 갖게 된 것도 있겠죠. 먼저 장점, 역시 LED 조명하면은 일반인들도 많이 합니다. 전력 소비가 적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열전구로 60W짜리보다 LED로 30W가 더 밝아요. 즉 소비 전력 자체는 적은데 더 밝게 쓴다. 이것만으로도 벌써 전력 소비가 적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수명이 깁니다. 대표적인 게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 수명 6개월 정도 보는데, 이것도 날씨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더 짧을 수도 있고 더 길 수도 있고, 그런데 LED 조명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뭐 어떤 정기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보통 3년 그리고 5년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명이 형광등에 비해서도 길고, 형광등은 당연하지만 백열전구보다도 길기 때문에 과거에 나왔던 그 조명보다도 LED 조명의 월등히 수명도 길다. 벌써 여기에서부터 LED 조명의 뭐 장점은 거의 다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전기를 조금 쓰면서도 수명이 길다. 이것만으로도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열 발생이 적다는 거는 소비 전력이 적다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국
소비 전력이 높다는 것, 전력을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전류가 많이 흐르고 줄열로 인해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열 손실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LED는 상대적으로 그 전력 소비가 적다 보니까 열 발생이 적은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일단은 그 백열전구 같은 데에서 아래에서 뭘 하시는 분들은 느끼는 게, 괜히 나도 모르게 뜨끈한 느낌이 들어 하는 게, 이 자체 전구 자체에서도 열을 굉장히 발생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 뭐 좀 냉방기 같은 걸 좀 더 가동시켜야 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궁극적으로 제가 전구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구를 교체할 때 스위치를 끄고 바로 교체를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손으로 댔다가는 화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지나거나 아니면은 장갑을 끼고 교체를 해야 되거나. 근데 LED 조명 같은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 되고, 벌레들이 잘 모여들지 않는다는 것도 이게 약간 좀 제품마다 다르기는 하는데, 이 벌레들이 조명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게 이제 벌레들이 그 빛을 보고 환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빛에서 나오는 파장 자체가 벌레들이 좋아하는 파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LED 조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런 파장이 아닌 파장을 내보내기 때문에 벌레들이 특별하게 어떤 유인할 만한 그런 요소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잘 모여들지는 않는답니다. 그래도 모여들기는 한다고는 하는데, 기존에 있던 전구나 형광등에 비해서는 확실히 덜하다 볼 수 있고요. 친환경적이라는 게, 사실 이게 이제 LED 시장을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크게 확장시킨 요인 중에 하나가, 기존의 형광등도 그렇게 소비 전력이 많지도 않고 뭐 나름 수명도 길고, 그리고 간편하게 이렇게 유지 보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은을 사용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환경적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폐형광등은 따로 처리해서 버려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폐형광등만 따로 수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이 LED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 물질도 굉장히 적고, 또 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도 환경 오염도 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소비 전력이 적고 수명이 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기 에너지 자체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수명이 길다는 건 그만큼 물건에 있어서 그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어떤 그 자원 같은 것을 활용하는 것도 적다는 것도 친환경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명이 있으면 암이 있다고 단점도 있죠. 이 조명의 수리가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존의 형광등은 이게 불이 어둡거나 깜빡거리거나 하면 그냥 형광등 그 등만 딱 교체를 하면은 다시 새 것처럼 쓸 수가 있었는데, LED 같은 경우 불이 안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거의 이제 등기구를 교체하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자기 스스로 등기구를 직접 수리하시는 그런 어떤 맥가이버 같은 기술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공을 들이느니 그냥 새 걸로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이제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LED 자체 조명의 그 전기를 LED 모듈에 맞게 공급하는 SMPS라고 하는 그 부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품이 모든 LED에 다 호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해당되는 제품에만 딱 맞게 돼 있는데, 보통 LED 조명이 고장났다면 이 SMPS가 고장이 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로 구할 수는 있는데 딱 맞는 걸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냥 등기구체 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휘도가 좀 높은 편이라 조명을 직접 밝이라고 그러기 어렵다. 이게 이제 초창기 LED가 나왔을 때 사람 반응들이 다 그랬습니다. 밝긴 밝은데 눈이 부시다 하는 게 휘도가 높아서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LED 조명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그로브라고 해서 뚜껑 같은 게 완전 불투명한 게 제대로 쓰여져 있으면은 큰 문제는 없지만은, 그런 게 없이 그냥 투명한 어떤 유리 같은 데에서나 이렇게 LED 모듈이 딱 비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눈이 부십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죠. 우리 자전거 같은 경우 앞에 헤드라이트가 LED로 되어 있으면은 그걸 갖고 사람 눈에 직접 쏘이게 되면은 순간 얼얼하게 잘 안 보이고, 이런 것도 다 휘도가 높아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조명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전기 기술자분들도 LED 조명 작업하실 때는 반드시 전기를 차단하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켜고 차단하다가 딱 등을 다는 순간 빛이 확 들어오는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눈이 얼얼할 뿐만 아니라 시력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빛의 확산이 어려운 표시라는 거는, 이건 직접 우리가 LED 모듈을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빛이 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형광등과 아니면은 백열등 같이 여러 곳으로 빛이 발산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 물론 이거는 이제 그 등기구의 모양을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극복은 가능하지만은,
근본적으로 LED 조명 자체는 빛이 한 방향으로만 나가게 되어 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비싼 것 같지만 또 비싸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 수명도 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교체하는 시기도 길어져서 그러진 않지만 이제 교체하는 시기가 와서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일반 형광등과 뭐 그 등기구와 합한 것보다는 LED 조명이 좀 더 비쌀 수는 있겠죠. 그래서 다소 비싸지만은 절대적인 시간과의 어떤 비용을 따져보면은 비싼 것도 아니다. 그리고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오히려 싼 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LED 조명의 보급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LED 조명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는데요. 그냥 우리가 이제 조명하면은 특히 집에 계시는 분들은 뭐 거실등, 뭐 방등, 욕실등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어떤 그 위치에 따라서 그냥 등등 뭐 어떤 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기 기술자라면은 그렇게 뭐 하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만은 먼저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직접 조명과 간접 조명이라는 것의 개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조명이라는 건 우리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빛을 비춰주는 조명. 뭐 방등이 될 수도 있고 거실등이 될 수도 있고 욕실등이 이런 게 전부 다 직접 조명이 반면에 간접 조명이라는 것은 조명에서 나오는 빛의 90% 이상을 벽이나 천정을 비추어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말하는데 이제 뭐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좀 평형대가 있거나 아니면은 좀 이 인테리어 같은 것을 잘 꾸민 어떤 그 식당 같은 데를 보면은 은은하게 이제 어디 벽 같은 데나 천장 속에서 빛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빛이 나오는 조명 자체를 사람이 볼 수는 없지만은 어딘가는 숨겨져 있겠죠. 근데 그 빛이 천장이나 벽을 통해서 이렇게 반사가 돼 갖고 은은하게 비춰지는데 이럴 때 조명을 어떻게 간접 조명이라고 합니다. 당연하지만은 직접 조명은 실제 조명의 역할을 하는 거라면 간접 조명은 인테리어 효과를 주기 위해서 많이 활용하는 거지 간접 조명만 갖고는 어떤 생활하는 데는 오히려 좀 어둡어서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직부등, 매입등, 펜던트 이거는 이제 등을 어떤 형식으로 다냐 이런 건데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방등, 거실등, 욕실등 이런 거는 거의 직부등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직접 이렇게 천장에 부착하는 방식을 가리켜 이제 직부등이라 하고요. 그와 달리 이제 벽에다 붙이는 거.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 벽에다가 이렇게 등을 달리는데 이런 거는 벽부등이라고 합니다. 그와 직부등, 벽부등보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붙이는 거라면 매입등이라는 거는 등을 달기는 다는데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 구멍을 뚫어서 가지고 거기에다가 등을 다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아파트나 인테리어 잘 된 집 같은 경우를 보면은 메인 거실등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딱 보면 구멍에 있어 동글동글한 등 같은 게 달려 있는데 그게 등이 튀어나와 있지 않고 그 구멍 속에 쏙 들어간 느낌이잖아요. 그걸 갖다 이제 매입등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다운라이팅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 식탁 같은 데 줄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 등 많이 쓰잖아요. 좀 분위기도 내면서 음식물 같은 것을 돋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등을 좀 아래로 낮추는데 이렇게 줄이 달려 있는 등을 가리켜 펜던트 등이라고 합니다. LED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이제 조금 더 세분화해서 LED 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백열 전구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게 그 전구 속의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그로 인한 빛과 열로서 어떤 조명 역할을 했다면은 LED 전구라는 것은 이런 백열 전구와는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그 광원 자체를 LED 모듈에서 뽑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필라멘트냐 LED 모듈이냐 이 차이인데 LED 전구도 그냥 다 똑같다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이미지를 봤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타입이 있습니다. 인치구, 촛대구, 뭐 크립톤, 벌브 타입이라는 게 벌브가 이제 전구의 영어 단어이거든요. 가장 많이 쓰인 게 이 벌브 타입. 그리고 이제 볼그라고 해가지고 볼이 뭡니까? 공이죠. 동글동글하게 되는데 이 소켓이 짧은 쇼 타입이 있는가 하면은 이 소켓 쪽이 긴 롱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벌브 타입. 그리고 볼구도 많이 쓰이고 있고 어딘가 이제 좀 뭐 그 샹드리에 같은 거에 분위기를 낼 때 LED 쓴다 그러면은 촛대구나 인치구 같은 걸로 많이 낸다. 그래서 그냥 어디 전기 자재상 가서 LED 전구 주세요 하면은 어떤 걸로 드릴까요 하면은 아무거나 주세요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을 좀 알아두고 우리가 구입하면은
자기가 사기에도 편하고 구매하시는 분도 편하고 또 뭐 인터넷에서 뭘 사실 때도 검색어로서 이런 걸 딱 찾아보시면 오히려 더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LED 전구에서도 에디슨 전구라는 게 있습니다. 에디슨 전구라는 게 에디슨이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전구를 발명했다고 하는 위대한 발명가 아닙니까? 자, 이 이름을 딴 건데 이게 일반 LED 전구여도 그 속이 이렇게 그 필라멘트식으로 이렇게 미세하게 LED 모듈들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겉은 투명하게 돼 있어요. 정말 얼핏 봐서는 백열 전구와 굉장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거는 보통 이제 그 카페 같은 데 분위기 낼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전기 소비가 적습니다. 보통 이제 LED 전구 같은 경우에가 뭐 12W, 15W 이 정도 쓴다면은 LED 전구 중에서도 에디슨 전구 같은 경우 4W, 5W 정도밖에 안 써요. 야, 그러면은 전기요금 엄청 절약되겠네 생각하는데 그만큼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건 그래서 직접 조명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정말 분위기를 낼 때 카페 같은 데에서 막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 좀 특정 포인트 지점 같은 데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낼 때 사용하는 거지 주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전구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구색, 즉 주황색에 가까운 색을 많이 내고 뭐 원한다면은 붉은색과 푸른색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트리 같은 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꾸밀 때 활용할 수 있게 이런 것도 조금씩은 생산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전구를 살 때 소켓이라는 것의 크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조명을 전구를 딱 싸서 여기 딱 끼면 될 것 같아. 근데 안 맞아. 헛돌아. 아니면은 안 들어가. 이게 소켓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표준 소켓 크기는 26mm 그리고 이보다 좀 작으면 17mm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요. 이것에 대한 단위가 영어 알파벳 대문자로 2로 씁니다. 그래서 전구 그 박스 같은 데 보면은 226, 217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소켓 규격입니다. 그래가지고 226이라면은 26mm, 217이라면은 17mm 이렇게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2라는 것이 에디슨의 이름에서 딴 2입니다. 그래서 그 소켓의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하실 때도 자신의 그 집에 있는 그 전구 소켓의 크기와 구입하고자 하는 전구 소켓의 크기가 일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한 번쯤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그 식당이나 카페나 뭐 이런 인테리어 같은 것에 신경 쓰는 곳을 많이 가다 보면은 네일등 그리고 네이스웨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뭐 없다가 갑자기 생긴 개념이 아니라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전기기사 같은 데 시험에서도 나이팅 덕트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이게 본격적으로 많이 쓰이게 된 이유가 바로 LED 조명이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네일 등의 이 네일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 등을 이렇게 매다는 구조인데 기존에 있는 등들은 전반적으로 무겁고 또 안전기 같이 거추장스러운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네일 등으로 활용하기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활용한 데는 꾸준히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0여 년 전부터 LED 조명이 점차 보급화가 되는데 LED 조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또 가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네일이 그 정도 무게는 충분히 버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고 또 쓰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예쁘고 잘 어울리고 그러다 보면 집에다가 다는 경우도 있고 저도 저희 집 주방에다가는 그 없던 네일 등을 제가 직접 시공을 해서 달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활용하는 이유가 일단은 보기에도 좋고 또 등의 위치 같은 것도 쉽게 바꿀 수도 있고 해서 많이 이렇게 선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렇게 처음에 네일등을 딱 이렇게 달고 나면은 사람들이 옮길 수도 있고 좋네 하지만은 안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딱 그 현장에서 시공해 드리고 나서 한 6개월 뒤에 다시 가서 보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저거 왜 그대로 있어요? 하고 물어보면 저거 바꿀 수 있는 거죠? 하고 그때 가서 그러는데 결국 인테리어 용도로는 많이 활용을 해도 진짜 이 네일 용도 같이 등을 여기저기 바꾸거나 각도를 바꾸거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잘 못 봤다는 점. 예, 어쨌든 네일 등은 뭐 이렇게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도나 위치 조정이 용이하고 뭐 이런 목적으로 단다고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자체가 예쁘고 잘 어울리니까 많이 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네이스웨이를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 네이스웨이는 네일을 바로 이렇게 천정에 다는 게 아니라
천장에서 어떤 그 강철로 된 구조물 이것을 바닥으로 좀 내려놓고 거기에다 네일을 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단순히 이렇게 네일을 천장에다 딱 달면은 너무 높게 달려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좀 어떤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다. 예를 들면 화원이 있으면은 꽃 같은 것을 딱 놔야 되는데 천장에다 등을 달면 너무 머니까 좀 가까이 이렇게 달고 싶다. 그러면은 그만큼 그 레이스웨이라는 그 철 구조물을 내리고 나서 거기다 달면 되겠죠. 당연하지만은 네일 다는 것보다 레이스웨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앙카 같은 걸로 천정에서부터 시공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레이스웨이나 네일 모두 다 그 그라인더를 이용해서 절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자가 아니고서는 잘못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워낙 그 인테리어 업계에서도 적극 추천하고 있고 또 고객들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이 네일 등과 레이스웨이 같은 경우는 전기 기술자라면은 시공하는 방법을 아시는 것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조명 중에 하나가 센서 등이라는 게 있고 또 재질 감지기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접할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이라는 거는 스위치가 따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보통 조명하면은 스위치로 껐다 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센서 등 재질 감지기 모두 자체 센서 모듈이 있기 때문에 그 센서가 어떤 밝기나 움직임, 동작 이런 것을 감지하게 되면은 불이 켜지는 구조로 보통 현관에 많이 설치를 하죠. 현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원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그 아무도 없는데 내가 들어가는 순간 딱 소리가 나면서 불이 들어오고 음악 소리도 나고 그러다가 내가 딱 나가고 나면은 언제 그랬는지 다시 고요해지고 이게 다 재실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재실 감지기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공간 같은 경우인가 방금 말했듯이 음악도 나오고 뭐 에어컨도 나오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에어컨, 뭐 조명 이런 걸 일괄적으로 제어할 때는 재실 감지기를 많이 사용하지만은 보통 조명만 제어할 때는 아예 센서 등을 달거나 아니면은 센서 등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센서 모듈을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천장 속에다가 구멍을 뚫어놔서 그 모듈 부분만 딱 드러나게 해갖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 보면은 그 신발장에도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센서 모듈에서 그러니까 그쪽 현관 등과 그리고 신발장 등을 모두 같이 연결을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올 때 불이 들어오고 들어가고 나면 꺼지고 이렇게를 반복시키는 겁니다. 센서 등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제 잘 우리가 알아두실 중에 하나가 주야간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 동글게 있으면 한쪽 끝에 보면서 야간이냐 주간이냐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는데 당연한 거지만은 주간일 때가 더 예민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야간일 때는 어두운 상태에서만 작동을 해요. 근데 주간일 때는 밝은 상태에서도 작동하는데 그렇다 해서 해가 떠 있는 데마다 이렇게 계속 켜질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언제 작동을 하냐? 해는 켜져 있다는 것까지는 인식하는데 무엇인가 움직임까지 감지를 한다. 그러니까 밝은 누군가 사람이 들어온다. 이럴 때도 작동을 하는데 야간으로 이렇게 바꿀 경우에는 어두울 때만 작동하는 거죠. 어두운데 그렇다 해서 계속 켜지는 게 아니라 어두운 중에서도 뭔가의 움직임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센서 등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는 필요 없지만은 그 주간과 야간에 따라서 이렇게 그 감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이 센서 등이 공급이 되면서 사라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3로 스위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추후 배선 수업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3로 스위치 대신 이 센서 등이 많이 설치가 되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조명만 이야기했었는데 등이라는 것이 이제 실외에서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우리 거리에 나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보안등, 가로등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실외용 조명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외에서 사용하는 조명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밝기가 밝습니다. 즉 광속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내에 있는 뭐 천정이나 벽 같은 데를 통해서 반사된 빛도 활용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실외에서 빛을 밝혀주려고 하면 그런 반사될 만한 어떤 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 광원 자체가 굉장히 밝아야 됩니다. 즉 광속이 굉장히 높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날씨 변화라는 게 있을 수 있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내리쬐나 어쨌든 환하게 이렇게 고장 없이 켜줘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같은 밝기에
그 조명이더라도 실내용보다 실외용으로 가면은 4~5배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실외용 조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투광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건물의 외벽면, 조각상, 뭐 경기장 등에서 쓰이는 건데, 뭐 특정 지을 수 없는 그냥 그 외부에서 사용되는 등은 거의 다 투광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을 한쪽으로 이렇게 탁 쏴주는 느낌인데, 이걸 이제 뭐 조각상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그 조각을 탁탁 비치는 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투광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 체육관 같은 데에서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밝기가 중요합니다. 그 구기 종목 같은 거 하는데 뭐 빛이 잘 안 보여가고 야간 경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광등 같은 경우에는 밝기도 굉장히 밝고 가격도 전반적으로 좀 비쌉니다. 근데 이런 투광등 같은 경우는 방수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비가 온다고 해갖고 조명이 꺼지거나 누전사고를 일으키거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격은 비싸지만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그 전기 결선을 할 때 이 외부등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절연 테이프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원터치 커넥터라 해서 쉽게 이렇게 등을 결선할 수 있게 만든 경우가 많은데, 실내에서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실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햇빛이 많이 쬐나 이런 경우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절연 테이프로 마감하는 것이 우리 기술자들한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주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 그래는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게 많이 없는데, 예전에 지어진 단독주택들 보면은 꼭 그 현관 앞으로 계단이 있고, 계단 옆에 이렇게 기둥같이 딱딱 세워놔갖고 대문까지 가는 등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거 거의 킬 일이 없을 거예요. 처음 집 입주할 때만 좀 멋있어 보이게 키는데, 나중에는 키지 않고 꼭, 그리고 그런 거 문제 일으키더라고요. 누전 같은 거 일으켜서 저희가 가서 그런데 선도 죽여주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멋있다고 달아놨는데 활용도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꼭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전선을 매입해 갖고 이렇게 문주등 달아봐야 나중에 누전 일으키고 쓰지도 않는 거 막 그런다는 것도 해서 태양광 형식으로 이렇게 문주등 같은 것이 많이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디 뭐 좀 유명한 이런 식당 같은 데나 아니면은 전원주택, 고급주택 같은 데 같으면 아직도 이런 문주등 같은 걸 많이 활용한 데 있고, 최근에 지어진 신축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도 1층에는 뭐 차 없는 단지다 해갖고 문주등 같은 걸 많이 설치하는데, 이런 거는 보통 이제 태양광을 이용해서 많이 하더라. 이런 걸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제가 준비한 LED 조명을 갖고 마저 설명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LED 조명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LED 직부등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가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LED 조명 중에 하나이죠. 그 둥글둥글 하면서도 빛의 밝기도 적당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실내 실외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LED 조명을 먼저 간단하게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 등 기구 자체에 이 뚜껑같이 생긴 걸 글로브라고 합니다. 글로브의 역할은 LED 조명에서 나오는 빛을 분산시켜주는 역할도 하면서 등기구 자체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속품이 있습니다. 이 부속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는 게 바로 LED 칩이라고 하는데, 이 노란색에 있는 것들이 바로 LED에서 그 빛을 발광하는 광원인 LED 모듈입니다. 근데 앞서 제가 LED 조명의 단점 중에 하나가 빛이 한 방향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 광원에서 빛이 직접 나오는데 이 빛은 무조건 이쪽으로 직선으로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이 글로브를 통해서 빛을 이렇게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뒷면을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전원선이 있고 접지선이 있고, 그리고 이 네모난 상자가 있습니다. 이 네모난 상자가 바로 SMPS라고 합니다. SMPS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조류 220V를 이 LED 조명에 맞게 변환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LED 조명이 고장났다 그러면은 이 SMPS가 고장난 경우가 많습니다. 부속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속품은 이제 가장 크게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얀색의 이게 있는데, 이걸 가리켜 원터치 커넥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조명을 달 때 직접 전선과 그리고 이 전원선을 연결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 원터치 커넥터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선을 보면은 어느 게 플러스 선이고 어느 게 마이너스 선이냐 궁금하는데, 어차피 이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220V의 조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방향이 없습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 없이 쓰면 되고요. 원터치 커넥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둥근 부분이 있고 네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둥근 부분 쪽에 클립을 이렇게 손으로 눌러주고 여기에 해당하게 딱 꽂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이쪽도 이렇게 눌러준 상태에서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선을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가닥의 전원선인데 이게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필요 없는 바로 조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앞쪽 네모난 부분에 눌러주고 꽂아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눌러주고 꽂아줍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이 녹색 선은 접지선인데 접지선 어디에 물릴까요? 하면 이렇게 전원선으로 애초에 접지선이 나와 있으면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 조명선에는 접지선이 따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접지 규정상 이렇게 조명 같은 걸 다는 부분이 건조할 경우에는 접지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이걸로써 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차단기를 올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LED 조명을 보시면은 굉장히 빛이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눈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글로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모든 곳에서 환한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노란색 LED 모듈 부분에서만 빛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빛이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 LED 조명에 대한 실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LED 조명의 특징, 종류, 그리고 이렇게 직접 조명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조명이라는 것이 보기에는 되게 간단하게 보여도 엄연히 220V의 전기를 사용하는 데다가 조명을 설치하는 작업 현장 모두 사다리를 이용해서 하는 고소 작업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전에 대해서 유념하시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LED 조명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종류와 직접 LED 조명을 통해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전기 관련된 직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사옥의 운영계획은 크게 교육 분야와 연구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교육 분야는 젊은 층의 신규 인력 양성에서부터 현장 기술자, 중간 관리자 등 모든 기술자를 아우르는 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국가 전력 산업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연구 분야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분야의 기술 개발, 신기술 및 신공법 실증 연구,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 원가 연구 등 산학연의 전기공사 연구 활동 협조를 선도적으로 견인할 계획입니다.